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취업과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도 직장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를 많이 살펴봤던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는 뭔가요? 이력서는 해당 기업이 원하는 간략한 자기정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자기 경력이죠. 경력인데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뭔가요? 역시 자기를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글이죠. 어쨌든 기업은 사람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서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서류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잘 만날 수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들여서 쓴 자기소개서를 읽는데 몇 분이나 할애를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라고 그러면요, 1분씩만 해도 100분이에요. 1시간 반이잖아요. 2분 하면요, 200분. 이건 물리적으로 다 읽어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겠어요? 중요한 것만 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띄는 것. 눈에 띄는 게 뭔가요? 학교 생활, 또 성적, 토익 점수, 또 특별한 어떤 그 실적, 경험, 이런 거. 특히 그것은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었을 때 빛이 나고 두드러질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익 점수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무슨 중동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토익보다도, 영어보다도 아랍어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또 실력, 또 어학 능력, 이런 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같은 것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첫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는 뭐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써줘야죠. 상대방이 나한테 알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지금 자기소개서를 써 넣는다 했을 때 삼성에 넣었던 거, LG에 넣었던 거, 현대에 넣었던 거, 여러 곳에 넣었던 서류를 그 이름만 바꿔서 그냥 내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지도를 많이 해줬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역지사지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뭐죠?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아주 상대방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뿐이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어쩌면 1분, 어쩌면 2분 동안 이 서류를 볼 텐데 그때 나를 확실하게 기억시켜줘야 돼요. 뭐를 기억시켜줘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상을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상품이 그 기업에 꼭 필요하다는, 광고 카피처럼 딱 맞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그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나를 상대방한테 각인시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자기소개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강점이지, 그런 걸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평상시에 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소개할 때 몇 학번 누구입니다, 그런 식의 소개하지 말고 뭐 멋진 뭐를 뭐 추구하는 누굽니다라든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떠버려야 돼요. 이걸 떠버림 효과라고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반복함으로써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야죠. 살아나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좋은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자기소개서를 글솜씨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자기소개를 잘 쓴다, 그래서 자기소개 쓰는 방법 같은 걸 가르치는데, 자기소개라는 것은 거리가 있어야 소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것이 없으면 소개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 거리라는 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없다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 만듭니까? 평소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평소에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누군가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데, 나에게 나를 소개할 건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데 글짓기를 잘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제자 중에 적십자사에 들어간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적십자사 그 청소년 활동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료증, 증명서 뭐 이런 거 이만큼을 싸들고 간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완전히 적십자사를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그만큼 파악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쪽에 나를 소개시켜 줘야 된다. 또 있습니다. 블로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블로그에 거의 10,000몇 명 정도요. 근데 그 블로그가요,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도 썼지만 면접에 가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면접 보다가 바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블로그에 있는 10,000명 정도의 그 사람이 탐났던 곳이고, 그 블로그에 연재되어 있던 많은 자료들이 회사가 탐이 났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소개는 불가능하다.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탄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보잖아요. 아니 그 영어를 쓰지도 않은 회사에서 무슨 그 토익 점수를 알아보려고 하느냐. 그냥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디까지 그것을 달성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기 소개서를 쓰는 안내 자료는 뭐 책자도 많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소개서를 연필 가지고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전에 자기 소개서에 써야 될 내용을 잘 준비해 놔라. 자,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은 평상시에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